안녕하세요. 자,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리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쓰고 리뷰하는 캐논 R8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솔직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캐논의 R8이 화소는 2420만 화소인데, 사실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요, 고화소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영상 퀄리티가 정말 뛰어난 소니 α7S3 모델도 화소는 1200만 화소밖에 안 되거든요. 캐논의 R8은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그래가지고 APS-C 크롭바디보다 심도 표현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예요. 그리고 무게가 나름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공식 홈에서는 이제 460g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배터리랑 렌즈 다 뺐을 경우이고, 어쨌든 배터리를 끼워도 500g이 안 되는 것 같은 굉장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기계 학습된 딥러닝 기술로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것들을 잘 분리해 가지고 초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캐논 미러리스는요, 약간 외관이 견고한 느낌이 좀 들지가 않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플라스틱해 보이는 외관이 있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외관으로만 따지자면은 소니 카메라의 외관이 훨씬 더 제 취향이기는 합니다. 뭔가 좀 견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캐논은 DSLR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이제 미러리스 라인업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플라스틱해 보이는 외관을 자꾸 고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허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게 장점도 있기는 하죠. 스크래치가 나와도 딱히 티가 안 나는 각종 단자들이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단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충전을 하는 그런 기능은 안 되더라고요. 소니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외부 단자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충전까지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데, 4K에 60프레임 촬영을 해도 크롭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좋은 현상이죠. 왜냐면 소니의 α7M4 모델도 4K에 60프레임 설정을 딱 하는 순간 이 화각이 1.6배 정도로 딱 잘리거든요. 거기에 6K로 촬영한 화질을 이제 4K로 리샘플링 하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뭐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캐논 치고는 영상 기능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캐논의 C-Log3를 지원을 하고 HDR PQ 영상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색감을 좀 더 이제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캡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소니와 다른 점이다 라고 하면 역시 캐논의 색감, 소니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원색이 뭔가 화사하게 발색 표현이 된다 해가지고 그게 꼭 색감이 풍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니는요, 그 특유의 어떤 물 빠진 색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설명하기는 정말 애매하긴 한데, 확실히 소니의 색감은 뭔가 이제 약간 물이 빠진 굉장히 차분한 색감입니다. 시체 색감이기는 해요. 근데 캐논은 발색 자체가 나름 잘 되는 편입니다. 캐논이 또 전통적으로 보면 필름 색감을 굉장히 잘 표현하기도 했고, DSLR부터 이제 이어진 계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소니보다는 확실히 색감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할 때는 ISO를 10만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소니 최신 기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노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단점이죠. 제가 최근에 α7C 2세대 모델과 α7 마크4를 쓰면서 느낀 거는, 최신 기종들은 그래도 소니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캐논의 R8은 그래도 캐논 기존 라인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깔끔하긴 하지만 소니에 비하면 노이즈가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예전 모델들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한 수준이긴 하죠. 손떨방 기능은 이제 디지털 손떨방이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이기 때문에 화각이 이제 살짝 잘리는 느낌이 있고, 화면을 움직이면 조금 꿀렁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다 보면 차라리 그냥 손떨방 끄고 찍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렌즈 손떨방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캐논 RP 모델 같은 경우에는 4K로 촬영을 하면 30분 제한이 걸렸는데, 캐논의 R8은요 제한이 없어요. 뭐 홈페이지 보니까 최대 2시간까지 4K 촬영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다만 야외는 안 돼요. 자,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온도 표시가 있고 하얀색 게이지가 점점 채워지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날 얘를 야외로 가지고 나와서 좀 쓰니까 이렇게 게이지가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 다 채워지면은 이제 당분간 전원을 못 켠다는 얘기입니다. 오버히트가 된다는 얘기겠죠. 야외로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날씨 온도가, 요즘처럼 날씨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밖에 들고만 나가고도 막 이제 경고창이 이제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데, 그럼 전원이 꺼집니다. 렌즈는 RF 마운트라서 캐논 RF 렌즈를 쓸 수가 있는데, 캐논이요, 렌즈 군 자체가 되게 제약이 심하거든요. 요즘은 그냥 캐논 렌즈만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RF 렌즈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다가 L 들어간 렌즈는 이제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도 RF 렌즈 중에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렌즈가 있기는 한데 바로 RF 35mm f1.8 렌즈예요. 일단 이 렌즈의 장점은 단렌즈에 1.8이라는 이제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실내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광량 확보에 굉장히 용이하고 초점 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뭐 준 매크로에 가깝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렌즈가 중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또 저렴한 편이에요. 50만 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풀프레임 화각에서 35mm는 스냅샷을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화각이고 거기에다가 조리개까지 1.8로 이제 개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딥 배경을 날리는 아웃포커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영상 샘플들은 모두 R8과 35mm 렌즈로 촬영을 한 영상들이고 지금 이 영상, 저를 찍고 있는 이 영상 역시 35mm 렌즈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전천후 렌즈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유튜브 용도로 사용하는 렌즈는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찍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제품을 리뷰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논 R8을 사용을 한다면은 35mm 렌즈는 무조건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단점은 역시 소프트한 화질. 근데 이거는 뭐 캐논의 특징이잖아요. 그냥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 나중에 후보정에서 샤프니스 같은 것들을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캐논 R8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캐논의 캠코더들을 제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러리스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요즘 캠코더를 좀 안 쓰기는 하는데 또 얘네들만의 어떤 매력이 있거든요. 캐논 캠코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